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주식 주요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고 자세한 질문을 통한 저희 본부장님의 견해와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김본행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이번 주 시장 관전평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 주 시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 초반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그리고 EU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좀 이렇게 유예가 되면서 분위기가 좋게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제3차 TV 토론 이후 엄청난 후폭풍이 있어가지고 종목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랬던 그냥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시장이 이제 기존 주도주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엔비디아가 호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좀 잘 못 가는 그런 상황. 반면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6월을 앞두고 5월달에 우리가 5월달에 좋았는데 과연 6월에는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는 이 5월 마지막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6월 달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정말 명쾌하게 오늘 다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도 역시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가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늘 같이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존 주도주들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6월을 앞두고 고민이 반영된 시장이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이번 주에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럼 수익률 브리핑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농사를 좀 작년부터 좀 잘 지어가지고 주식 농사를 잘 지어놔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수확의 계절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확을 지금부터 하고 있고요. 이 수확을 해놓은 거 가지고 그 다음 장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7월 19일 날 7월 29일이면 작년이겠죠? 올해는 아니겠죠? 올해는 아직 6월도 안 왔으니까. 자, 7월 29일 날 공개 종목 하나오션입니다. 이거는 125%에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가만히 냅뒀으면 200%까지 갔는데 제가 그래도 흔들리면서 매도를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아쉬워요. 하나오션 그냥 계속 들고 있어야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인 HD 현대,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등 이런 회사들이 조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기존에 이제 많이 갔던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HD 현대 그룹 계열의 HD 현대 지주사,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좀 분위기가 괜찮은데 최근에 조선주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돌아가면서 가고 있는 거니까 조선주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요 조선주가 현재 기간 조정 거치면서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에로스페이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절반을 매도했거든요. 203%에 203%. 작년 9월 30일 날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밀리면서 지금 주가가 오늘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날이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금요일장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밀렸는데 이런 뭡니까 또 다시 매수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요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볼 때쯤이면 아마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폴란드 대선이 있습니다. 이 폴란드 대선에서 친러 후보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그럼 방산주도 좀 세게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좀 미리 선반영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친유 후보가 그냥 이겨버리면 월요일 날 급등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방산주에 대해서 좀 비중을 조금 줄여놨는데 폴란드 대선 보면서 갈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코나이입니다. 코나이 모 후보 관련주이긴 한데 이게 그거보다 이제 소상공인 정책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화폐 관련주인데 이걸 제가 약 2번에 걸쳐서 2025년 3월 24일 그 다음에 2025년 4월 2일 날 이 2번에 걸쳐가지고 수익률을 거의 한 90% 가까이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급등할 때 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이틀 뒤면 이제 대통령 선거일 텐데 이제 본투표죠. 사전 선거는 이미 다 오늘까지 해서 진행하고요. 5월 30일까지 사전 투표는. 근데 이제 본투표 들어가고 결과가 이제 이틀 뒤면 나오겠죠, 여러분? 방송을 보고 있으면 이틀 뒤에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쪽 후보가 이기게 된다면 폭등하겠죠? 그냥 안 봐도 비디오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은 그럼 그때 가서 매수하면 됩니까? 시초가부터 이미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래 하단 QR코드를 반드시 스캔하셔가지고 들어오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저랑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MNC 솔루션입니다. 절반 수익 실현했습니다. 여기 올라올 때 역시 방산주입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에다가 유압장치 등 각종 포가 들어가 있는 유압장치 이런 것들을 부품 납품한 회사인데 주가가 얘도 방산주니까 정말 미친 듯이 갑니다. 미친 듯이 가고 있는데 지금 65%에서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했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모두 매도했습니다. 모두 매도해서 그냥 65%,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2025년 3월 31일 날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SAMG 엔터. 자, 이거는 저출산 관련주로 제가 4월 3일 날 여러분 TV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상한가 2번 딱 가니까 그냥 제가 매도했는데 약 140%의 수익률 기록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다시 볼 타이밍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거든요. 횡보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느 증권사 종목 미래에셋증권이죠.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최근에 이런 비슷한 컨셉의 종목 때문에 아기상어죠. 아기상어 관련해서 그 관련 종목이 상장하는 것 때문에 좀 자금이 일시적으로 여기 몰릴까봐 저희가 지금 공략 안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 또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를 좀 노린다. 그때는 언제가 될 거냐? 저도 모르죠.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야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면서 그 타이밍이 이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엠노입니다. 엠노도 딱 올라오니까 수익 실현 딱 하니까 밀렸어요. 오늘 지금 다시 48,000원까지 오늘 밀려왔거든요. 다시 뭡니까? 매수죠. 다시 매수입니다. 엠노 수익 실현했는데 다시 매수할 타임이 그럼 언제가 딱 좋습니까? 바로는 아니고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다음 주에 아마 엠노의 매수 타이밍 나오지 않을까.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고 실적주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실적 시즌만 되면 그냥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 되려면 아주 좀 멀었지만 지금 주가가 저가 바닥을 현재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상당히 괜찮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할 거니까 미리 들어와 계셔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 하나엔진입니다. 하나엔진 최근에 좀 깔아앉고 있어요. 깔아앉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선주 기존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최근에 밀리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HD현대나 HD한국조선해양이나 많이 안 갔던 지주사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엔진은 지금 현재 진행 중 아직 매도 안 했고요. 완전히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는지를 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이동평균선이 지금 모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신한 인버스 0.5 곱하기 S&P 500 빅스 ST 선물 ETN. 이름도 길다. 이름은 길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안 좋으면 빅스 지수가 오르는데 빅스 지수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 즉 미 증시가 올라오면 그러면 다시 주가가 이건 올라가는 ETN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가요. 근데 제가 지금 수익 실현을 너무 빨리 했죠. 그렇죠? 이거는 사과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7.4%밖에 수익을 못 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이거 지금 한 30% 넘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다시 요 자리까지 온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왔어요. 근데 괜히 성격 급해가지고 좀 빨리 매도했더니 수익률이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과 빨리빨리 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심심한 사과 계속
하다가 오늘에서 드디어 사과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좀 그런 분처럼 이렇게 사과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과는 제때제때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BHI입니다. 자, BHI 신규정보 BHI가 있는데 저희가 이게 요걸 4월 25일 날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 뒤로 주가가 폭등했거든요. 폭등했는데 오늘 움직임이 좀 안 좋아요. 22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요 22이동평균선 완전 이탈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전 관련주도 마찬가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강했고 BHI가 먼저 올라왔고 둘이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뉴스캐퍼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뭐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원전 관련주 꺾기 전까지는 좀 봐야 된다. 그래서 BHI가 수익률이 78%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약간 좀 떨어졌어요. 좀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 60%거든요. 그래서 BHI가 조금 수익률이 조금 밀렸는데 이 부분 다시 22이동평균선 지지한지 여부 확인하고 공략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만 써놨어요? 자, 너무 많아요. 수익률 이거 하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수익률 리뷰하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4월 27일 날 공개했던 AI 관련주들 미국 주식 하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이거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코덱스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10 팔란티어랑 MS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아마존 메타 다 투자되어 있는 펀드가 있다. 상장뉴스 펀드 이거 하면 된다. 고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참고로 지금 더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약 한 13~14% 이상 현재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귀찮아서 안 적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탐소 포직 관련주라고 해서 이게 이재명 후보 정책 관련주로 좀 들어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오늘 올라오더라고요. 예, 오늘 다시 올라와서 이것도 현재 수익 중이고요. 그 다음에 피런티어 제가 테슬라 자율주행 전자부품 납품하는 회사다. 테슬라 주가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회사다라고 얘기 드렸고 자율주행 자 로보택시 자율주행 언제 공개합니까? 6월 11일 6월 두 번째 주에 공개하거든요. 여러분 안 갈까요? 과연? 예. 이미 올라와 있는데 오늘 조금 밀렸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밀렸고 오늘 방송한 날이 5월 30일이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볼 때가 한 6월 1일 정도 될 텐데 오늘 좀 밀렸는데 그래도 수익 중이에요. 예. 근데 수익률 귀찮아서 도저히 못 찾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말고 더 있거든요. 예, 더 있는데 솔직히 오늘 저희 수익 실현한 게 SM 수익 실현했고요. SM도 약 어제 수익 실현했죠. 40% 넘게. 그 다음에 오늘 MNC솔루션 다 매도했고 그다음 제가 안 적은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거 다 적으면 진짜 이거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줄였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종목들 언제 매수하느냐 제가 자세히 안 적어놓거든요. 왜냐 장 상황을 계속 봐야 되니까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그렇게 실시간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나 QR코드 스캔하고 반드시 들어오시면은 제가 실시간 대응 전략 알려드리니까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는데요. 수익률이 무려 100% 넘는 종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박지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화되던 트럼프 관세 정책, 미 연방법원의 제동에 다시 집행정지 맞대응입니다.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미국의 연방국제무역법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교역국을 상대로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대응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관세 정책은 계속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중국에 이어 EU까지도 관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원 판결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따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에 대해서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엔비디아가 5월 28일에 2월에서 4월까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 최대 이벤트였는데요. 엔비디아 AI 거품론을 불식시키고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440억 6천만 달러, EPS는 0.96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매출 총 이익률도 72%를 달성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매출액 433억 달러, EPS 0.93달러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가 증가하면서 391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동안 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실적에 대한 손실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 미스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많았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엔비디아 걱정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4월 87달러를 찍고 어느덧 143달러까지 급등한 상태인데요. 이 국내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관련한 수혜주와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강세 지주사들의 주가 급등, 밸류업 프로그램 차기 정부 수혜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한 특징이 있다면 바로 지주사들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시작한 종목들은 바로 금융지주사들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이 최근 꾸준하게 주가가 오르고 있었고 SK와 두산, LG, 코오롱 등 이 지주 회사들까지 주가가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주사들의 이런 강세가 대선 이후 주가 부양 그리고 세제 혜택 등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지주사 관련주들 뒤늦게라도 매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알아보고 왔는데요. 몇 가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판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무효로 보고 이 발효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 글로벌 관세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나 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곧바로 집행 정지를 신청하면서 대응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계속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세 전쟁 변화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요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트럼프 원래 법이라는 건 어디서 만들죠? 법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중에 어디서 만들까? 법은 사법부에서 만듭니다.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죠. 입법부에서 만들고 네. 국회에서 만들죠. 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실행을 하고 사법부가 법을 어길 때 판단을 하죠. 네. 자, 우리 근데 갑자기 물어봐서 헷갈려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든 거와 다름없잖아요. 관세를 바꿨으니까. 관세 행정명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행정명령을 하는 게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5월 28일 날 판결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원천무효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너가 뭔 짓을 하든 간에 다 그거 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근에 트럼프가 호기롭게 관세 판넬 들어가지고 어딘 몇 프로 어딘 몇 프로 어딘 몇 프로 어딘 몇 프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EU도 유예, 중국도 유예, 다 유예 하면서 고개 숙인 트럼프. 고스키 트럼프인데 이걸 법원에 살려준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어제 똑같이 또 했어요. 제가 어제 이미 한 번 했어요. 제가 5월 29일 날 했거든요. 5월 29일 날 제가 뭐라 했냐면 이거 어차피 미국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가 집행정지 신청하면 집행정지 받아줄 거기 때문에 그냥 관세 법대로 한다. 오늘 어떻게 됐죠? 5월 30일 날 집행정지 받아들였죠, 법원에서.
저는 이렇게 미래를 알아요. 예, 예측하고 있어요. 왜냐? 제도를 알기 때문에. 제도를 알기 때문에 미국의 그 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아는 겁니다. 물론 제가 미국에 좀 살긴 했는데 많이는 안 살았어요. 한 6년 정도 살았는데 그래서 미국의 제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나중에 한국 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국의 법 제도랑 이런 걸 다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나와도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돼요. 트럼프가. 자, 판결문에서는요 어떻게 나왔냐면 헌법상 관세 및 통상규제 권한은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한마디로 네가 마음대로 한 거는 다 무효다. 지금까지 너 혼자 그냥 삽질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또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에는요 뭐라고 나왔냐면 원문을 제가 이거 찾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머리 싸매고 찾았어요, 제가 진짜. 예, 발음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Unextraordinary and unprecedented threat. 그러니까 뭐냐면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없으면 대통령이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냐? 법원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관세도 네 맘대로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뭐가 있냐면 10% 보편 관세 및 개별국에 따른 그런 관세, 중국에다 몇 프로 관세, 몇 프로 관세, 몇 프로 관세 한 거 있잖아요. 그건 다 무효야. 근데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도 무효야. 근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품목별 관세는 슈퍼 301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그 근거를 하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해서 법원이 이제 판단을 그렇게 내렸어요. 내렸는데 제가 이걸 판단이 이틀 전에 내렸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고 바로 이걸 작성했어요. 트럼프가 이거 분명히 항소할 거다. 항소하는데 여러분 판결 한번 나오는데 1년 걸립니다. 1년 걸리는데 이거 항소, 상고하면 얼마 걸릴까요? 2년 걸립니다. 최장 2년 걸려요. 2년 걸리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미 법원에 판단이 나왔잖아요. 판단이 나왔으니까 그 판단을 따라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어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제가 29일 날 트럼프는 아마 이 법원의 판단을 집행정지 신청할 거다. 그리고 그 집행정지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거다.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렇게 됐죠. 그냥 이거는 여러분 이런 인사이트가 조금만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맞추니까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본부장님은 이제 미국의 법도 통달하고 계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좀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잘나서 알았겠습니까? 그냥 좀만 하면 다 아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쪽에 관심이 여러분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본업이 있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다 누가 한다? 제가 하고 옆에서 제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모든 걸 제가 대신 해드려요, 열심히. 열심히 해드리고 이거 자료 올려드리고 얘기 드리고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뭐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라 실물경제 충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성장률 변화는 더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관세 무효하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는데 좀 더 괜찮아졌잖아요. 그리고 실업률도 점점 미중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실업률 올랐다가 관세 무효화 되려고 요 내용 나오니까 좀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다. 한마디로 관세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미국 경제에. 자, 미국 산업별 의존, 수입 의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약품이 제일 많아요. 의약품이 가장 많은데 그래서 의약품 관세를 계속 주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거 관세 때 잘못 때리면 약값이 폭등하고 아마 미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겠죠. 예, 미국 시민 거리로 나오면 트럼프 겁이 많거든요. 잘 도망 다녀요. 바로 지하 벙커로 숨을 거야 아마 또. 그리고 지하 벙커에서 그러겠죠. 시위 나온 사람들 다 총으로 다 없애버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또. 예, 지난번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하고 똑같이. 예, 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 주요 관세 조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호 관세 다 이렇게 물려놨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다 유예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그럼 뭐 봐야 되느냐? 다시 관세, 그러니까 결국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관세가 계속 그냥 유효하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결 2심, 3고까지 다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 최장 2년이 걸리는데 그 2년 동안은 그냥 트럼프하고 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럼 관세 무풍지대인 종목을 다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 제가 SM을 매도하고 이 종목을 다시 보자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의 히든 종목 엔터주인데 엔터주에서 이 회사가
두 개의 엄청난 메인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가 곧 완전체로 복귀합니다. 그 나머지 하나는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여기 소송 중에 있는데 여기 제가 봤을 때 계약서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파기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거기를 편두고 싶기도 하지만 여기는 법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으로도 봤을 때 이 오늘 히든종목 가지고 나온 이 종목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 아티스트들하고 계약이 안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종목이 오너리스크가 있어요. 여기 그 대표가 최근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대표가 없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오히려 그 대표는 사라져주는 게 이 종목의 이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 길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대선 정책주라고 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대선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 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 모 당의 1순위 공약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돌아 나오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종목 궁금하시죠?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알 수 있는데 제가 곧 메인 아티스트 그룹 컴백한다는 얘기 딱 써놓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초등학생도 알 것 같아요. 이 종목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쉬운 종목입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전략까지 같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향후 관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 본부장님 항상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는데요. 엔터주라고 합니다.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는 엔비디아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젠슨홍 CEO는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실적 발표 후에도 이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는 4% 넘게 상승했습니다. 국내 주식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관련한 수혜주와 향후 반도체 업종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할 때 사람들이 중국에서 약 10조 원 정도 손실이 났다라는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를 걱정했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엔비디아 걱정이에요. 내 인생을 먼저 걱정하세요, 여러분. 엔비디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엔비디아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냥 내 걱정하면 돼, 내 걱정. 내 걱정이 더 중요해. 자, 보시면은 자, 엔비디아 걱정하지 마라. 자, 1분기 매출액 실적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4% 상승했다고 했는데 원래 한 5% 6%까지 상승했다가요. 그 트럼프의 관세 집행정지 딱 들어오니까 다시 다 밀렸어요. 다 밀렸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1분기 매출액이 엔비디아가 어떻게 나왔냐? 441억 달러. 제가 기준 정해줬죠. 450달러면 급등, 440억 달러면 상승, 그 다음 440억 달러 이하면 하락. 441억 달러 나왔죠? 어떻게 했어요? 올랐죠? 자, 맞췄죠? 또 맞췄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제가 지금 한 8분기 연속 맞추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여러분들 거의 그냥 엔비디아 하면 김정철 이렇게 딱 동요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 EPS도 0.96달러 나왔는데 컨센서스 0.88달러 상회했습니다. 그다음 그로스 프로핏 마진, 그로스 프로핏 마진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 총이익률이 전 매출 총이익률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했는데 72%가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71.8%였는데 상회했습니다. 근데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만 원 팔았는데 72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현대차 100만 원 팔면요 8만 원도 안 남아요. 근데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는데 그로스 프로핏 마진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자,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391억 달러로 거의 대부분이죠. 데이터 센터가 뭔데요?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관련 매출은 다 여기로 잡히는 건데 전체 엔비디아 441억 달러 매출 중에 391억 달러가 데이터 센터 매출이겠다. 그 다음에 호퍼, 우리가 H100, H20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H가 뭐냐면 호퍼의 약자예요. 그 기존에 엔비디아가 팔았던 게 H100 호퍼 칩이었죠. 호퍼 칩이 블랙엘로 전환이 거의 대부분 이번 분기 보니까 됐더라. 블랙엘이 이제 한 등급 더 높은 칩이고요. 제조 수율이 개선돼가지고 일주일에 약 1000대 규모의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1000대 서버에다가 들어가서 배포를 할 수 있는 규모까지 현재 캐파가 상당히 올라와 있다. 물론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거 아닙니다. TSMC가 생산하는 건데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자, 렉당 이 렉이 그 버벅이는 렉 아니에요. I예요. 자, 렉당 한 렉당 72개, 일주일에는 72,000개의 블랙헬을 배포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AI 에이전트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추론에 필요한 컴퓨팅 수요가 증가세가 확연하다. 말이 어려운가요? AI 에이전트?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챗GPT라고 보시면 돼요. 챗GPT 말고도 AI가 많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아요. 삼성전자랑 최근에 SK랑 최근에 국내에서 투자한 챗GPT 같은 그런 생성형 AI 어플도 있어요. 그 어플 제가 뭐라고 소개시키고 좀 그런데 지금 엄청 그것도 제가 그거 위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챗GPT 그냥 저리 갈아요.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한 AI 에이전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AI 에이전트 굳이 어려운 말 왜 썼냐? 정식 용어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성인들의 대화에서는 상당히 여러분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자, 그다음 AI 디퓨전 룰을 철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I에서 일종의 그 미국의 AI가 너무 들어오니까 그 진입장벽을 높이려고 디퓨전 룰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지금 각 국가들이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라 그래서 소버린 AI는 뭡니까? 소버린 AI는 그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구축할 때 주로 미국 기술을 채택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더 많이 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지컬 AI. 아까 얘기했던 AI 에이전트가 들어간 AI의 움직이는 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피지컬 AI의 수요가 점점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걱정은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매출액 감소가 10조 원 정도 늘어났다고 얘기는 했지만 바로 중동의 아랍의 왕자님들이 왕창 사셨죠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면서 엔비디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관련주도 좀 보셔야 되는데 관련주 자 HBM 검사 장비 자 엔비디아의 호퍼 칩 블랙엘 칩에 이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인데 그럼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HBM 반도체죠. HBM 반도체, HBM4E까지 현재 나와 있는데 이 HBM 반도체를 만들 때 이게 여러 층을 적층으로 쌓아가지고 고대역폭 메모리이기 때문에 요거 분량 하나 나오면 돈 어마어마하게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분량을 줄여주려면 검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 장비 관련주를 우리가 다시 보셔야 되는데 검사 장비 관련주로서 SK 하이닉스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HBM 반도체 수주 받으면 이 회사한테 주겠죠. 수주를 다시 또. 그렇죠? 그냥 당연한 거죠. 주가도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은 또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유리판 관련주기 때문에 글로벌 그리고 또 반도체 소켓 1위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관련한 히든 종목 갖고 나오셨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는 최근 국내 증시에서 이 지주사들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강세가 대선 이후에 이 주가 부양과 세제 혜택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관련주들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지주사들 최근에 제일 유명했던 KB금융인데 여러분 이거 왜 안 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냥 쭉. 이럴 때 매수 타이밍인데 왜 매수를 안 하시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지주사들 음봉일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자, KB금융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는 게 HD현대가 쭉 올라오다가 갑자기 폭등. 28일 날 14%, 그 다음에 29일 날 19%. 갑자기 폭등이죠? 사실 요거는 제가 좀 사과 방송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HD 현대를요 원래는 작년 10월, 11월, 12월에 쭉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도 안 올라가니까 배당 받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이렇다니까요. HD 현대가 뭐 하는 회사인데요?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 HD 현대미포조선 이 조선사들의 가장 모회사예요. 헤드회사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최근에 이 지주사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롱도 올라가더라고요. 코롱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혼 소송 때문에 이혼 소송 때문에 재산 분할해야 되는 SK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를 그래도 올라오더라고요.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도 되게 많은데 지금 최근에 지주사들이 근데 지주사가 왜 오르느냐? 최근에 이제 지주사들이 올라오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PPT 화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시면은 자, 최근에 지주사들이 대성 정책상 세제 혜택이 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이쪽 세제 혜택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속세제 개편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이슈를 받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반대편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주가지수 5천이잖아요. 5천이 가려면 밸류 저평가인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밸류 프로그램이 다시 가동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그 밸류 프로그램이 다시 가동돼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지주사 관련주들 중에 금융지주사들이 많거든요. 금융지주사들 대부분 증권사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수수료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다 올랐고요. 사업지주에서는 HD현대, 코오롱, SK스퀘어 등이 다 올라왔는데 그럼 지금 당장 우리는 뭐 사야 됩니까? 해서 제가 준비한 게 요겁니다. 이것도 히든 종목이에요. 차트 보여주면 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차트를 안 보여줄 건데 자, 이 종목은 다 올라왔는데 애만 안 올라왔어요. 지금 얘는 뭔데요? 금융지주입니다. 다 올라왔는데 애만 안 올라왔어요. PBR이 0.3배짜리인데 PBR 0.3배면요. 그 회사가 1억을 갖고 있으면 주가는 얼마로 평가받는다고요? 3천 원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3천만 원밖에. 1억이면은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1억이면은 자,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은 증권사, 은행 다 갖고 있고요.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 아직 주가가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가 보시는 게 좋은데 그 종목명이 뭐냐? 아래 하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 지주사 관련주 아직 출발을 아직 안 한 지주사 관련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테니까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주사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관련한 히든 종목까지 갖고 나오셨는데요. 정확한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지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선 이후 국내 증시 정책 테마주들은 어떤 종목일까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21대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 화요일로 방송이 나가는 날 이틀 남았습니다. 대선 레이스 마지막에 여러 이슈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이번 대선은 TV토론을 통한 정책 검증보다는 오히려 TV토론에서 네거티브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정책에 대한 홍보조차 제대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 대선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 선명한 정책 관련주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잠시 후 이 테마주들에 대한 향후 전망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한 코스닥 지수,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약세 언제까지입니다. 이번 주 2차 전지가 하루 반짝 움직이더니 그 뒤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의 경우 2년 동안 이어지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의회에서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축소 및 폐지 법안을 논의하자 추가로 더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제약바이오 업종도 미국 임상 종양 확해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들이 별 반응이 없는데요. 여기에 의약품 품목 관세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코스닥 지수의 양대축인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쏟아지는 월표 지표 발표 일정, 증시 일정에 빼곡한 6월의 첫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다음 주 정말 일정표가 가득 찰 만큼 이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이슈, 지표 발표가 많은데요. 여기에 국내 증시는 3일은 대통령 선거, 6일은 현충일 휴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대응 전략이 아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하면 역시 미국의 ISM 제조업 서비스 앤 PMI 발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일에는 한국의 1분기 GDP 잠정치가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기 판단 지표인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도 유일날 발표를 하는데요. 잠시 뒤에 본부장님과 증시 일정에 대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을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너무 정책 알고 싶은데 여러분 그 대통령을 뽑을 때 정책을 보고 공약을 보고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선 TV 토론 1, 2, 3차에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죠? 맨날 4명이서 싸우는 거밖에 못 봤어요. 정책 얘기한 걸 거의 못 봤어. 심지어 이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 양당은 정책 공약집도 이번 주에나 겨우 나왔어요. 이번 주에 공약집 보고 단 며칠 만에 사전투표하라. 이 말이 됩니까? 반성해야 돼요. 모든 당이 진짜. 대선 TV 토론 때 정말 저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싸움만 죽어라 하고 나서 그럼 우리 그 국민들이 도대체 이 당은 무슨 정책, 이 후보는 무슨 정책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당은 저한테 고마워야 돼요. 제가 정책을 우선순위를 정리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를 시청자분들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다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정책 공약을 팍스인제 TV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여러분들 대선 TV 토론 제가 그날 그랬어요. 대선 TV 토론 보지 마라. 저거 4명이서 그냥 죽어라 싸우다 끝날 거다.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차라리 내가 공약 이거 정리해놓은 거 이걸 봐라. 그날 보고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청자분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래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왔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각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랑 정책을 저한테 처음 받아봤대요. 처음 받아본 거래요. 그게. 네. 뭐 공약 뭐 이렇고요. 이 두 가지 우선순위 10순위까지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물론 제가 정리한 거 아닙니다. 주권에서 정리한 거 제가 활용하는 건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공통된 게 뭐 있냐? AI 방산 엔터 에너지 저PB와 관련주 릴레이팅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너지는 좀 갈립니다. 원전하고 신재생인데 근데 뭐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원전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아마 원전 하면서 신재생이 좀 비중을 두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공통된 건 뭐다? 발전소 부품. 발전 부품은 어차피 신재생을 하든 원전을 하든 발전 부품은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참고로 이 종목들이요. 제 3차 TV 토론 뒤에 다 급등했어요. 한 번씩. 다 급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엔터 급등했죠. SM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저PB와 관련주들, 지주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 당마다 특화된 게 뭐인지 좀 볼게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경협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1번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경협은 무조건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역화폐는 이번에 추경에도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안보동맹과 함께 러시아, 중국 외교 균형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중국 관련주도 좀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러시아 관련주도 좀 괜찮을 수 있다. 러시아 관련주 현대차, 기아,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 갑자기 오리온 맞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전부 다 러시아에서 잘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민의힘 특화는 뭐 있냐 일단 원전은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원전은 밀어붙이는데 원전 관련주들은 꼭 국민의힘 분이 대통령이 되면 안 가더라고요. 주가는. 자 그다음에 지주사가 있고 상수세제 관련해서 GTX 특이한 게 GTX가 있습니다. GTX 막 이렇게 쭉 더 깔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철도 관련주들이 좀 올라올 수 있겠죠. 그다음 건설 부동산 메가시티 기존의 서울, 부산, 인천 이런 메가시티를 엄청 큰 이 대도시를 더 대도시화하겠다.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등간에 부동산 관련주들, 최근에 건설주도 잘 올라오고 있는 것도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 소프트웨어, 사이버전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건설 근데 부동산은 어제 제가 강남 신세계 거기 그 백화점을 좀 가봤는데 그 근처에 갑자기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 연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갑자기 부동산 세금 올리지 않고 공급을 더 늘리겠다. 박수 소리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건설 부동산은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보자. 이게 국민의힘 특화이지만 더민당도 특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좀 여러분 해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공약 관련주로 정책 관련주로 뭘 가지고 나왔냐? 누가 된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아무나 누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알래스카 에너지웨이가 있어요.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분명히. 예.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참석을 합니다. 예. 그 관련주입니다. 예.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입니다. 자, 관련주인데 지금 밀렸다가 돌아 나오고 있죠? 예. 지금 거의 돌아 나오는데 다시 날아가는 분위기 나오지 않습니까? 약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선 정책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히든 종목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는 2차 전지가 하루 좋은 흐름을 보이더니 그 뒤로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업종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관련한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약바이오 업종은 사실 알테오젠을 좀 보시면 아실 텐데 알테오젠이 현재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바닥에서 탈피하려고 하고 있고, 리가켄바이오 역시 지금 미국 임상조약회 현재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할 때쯤에는 하고 있을 텐데, 리가켄바이오도 현재 이게 가장 임상조약회에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정고점을 넘어섰고, 그 다음에 이제 창가기업인 티움바이오는 아마 시세 차익이 좀 나아가지고 다시 밀렸지만 관련주들 분명히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다. 계속 2차 전지는 포기하자, 하지 말자. 그냥 중장기 2년 동안 볼 거 아니면 하지 말자. 저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투자 전략 보시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사실 대선이 있죠. 대선 말고 딱히 뭐 없어요. 예, 대선 말고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여러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5월 ISM 제조 PMI 요거가 계속 미국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우리는 화요일날 휴장이죠. 그 다음에 유럽 CPI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ISM 서비스 PMI와 이건 좋게 나왔던 경우가 많고, 미 연준 베이지북이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목요일날 우리한테 영향을 줄 거고, ECB 기준금리 결정에서 아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도 역시 괜찮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고 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